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목은 외부 서비스 호출 시 트랜잭션 전략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모두 다 AI를 얘기하는 요즘이지만 조금 레거시한 그런 주제를 좀 들고 와봤고요. 이 컨텐츠 역시도 이제 제가 클로드로 작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과 결정했던 것들을 이제 그 스레드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쁘게 아주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지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런데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그거를 조금 자동화하고자 셀러 어드민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파이썬을 골라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클로드 딸깍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덧 버전이 지금 이제 1.2 버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들다 보니까 점점 복잡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원상품이고 다른 상품은 그 원상품을 이제 소분으로 나눠 갖고 판매하는 뭐 그런 종류의 관계를 갖는 두 개의 상품이 있는데 이제 소분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수량이 다 떨어지면 원상품에서 하나 차감을 하고 그 이제 소분하는 사이즈만큼 나눠 가지고 이제 소분 상품에 재고를 더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을 좀 들였고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배경부터 앞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 이제 재고 차감하는 게 있고 그만큼 소분된 수량을 좀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두 개가 하나로 성공하면 둘 다 성공하고 실패하면 둘 다 실패해야 되는데 얘는 성공했는데 얘가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는 이제 실패 케이스죠. 1번. 첫 번째 그 원상품에서 재고는 잘 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들은 뭐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얘는 그냥 이제 옵션을 위한 옵션. 두 번째 게 실패하면 그냥 던지고 끝낸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옵션이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은 이제 그 차감하기 전에 한 번 더 조회를 해본다. 그래서 조회 최신 데이터랑 변경 시점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서 실패 가능성을 줄여보자. 뭐 이런 맥락인 건데 이것도 역시나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방법은 이제 이 3번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방법을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라는 걸 이번에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보상 트랜잭션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거창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케이스를 그냥 보상 트랜잭션의 하나로 간단한 케이스로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원복을 해준다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그 수량 변경하는 거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넣었다가 그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걸 느껴가지고 아 이런 경험을 다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아 이거 어떻게 롤백을 감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이런 흐름으로 좀 결정을 해봤어요.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 제가 좀 불안해서 좀 촘촘하게 장치를 좀 심어봤고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뭐 트랜잭션 아이디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나 스냅샷을 관리할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각각 차감하기 전에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스냅샷에 계속 담는 형태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차감하기 전에 조회해서 그 순간의 상태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재고 차감하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단계에서 2번에서 실패하면은 얘는 이제 애시당초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던지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하기 전에 3번에서 한 번 더 조회해서 또 스냅샷을 배열에 담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 원상품에서 차감한 거만큼의 소분 상품을 이제 더해주는 건데 성공하면 문제가 없고요. 이제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패를 하면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뭔가 그 원상품이 누가 구매를 한다거나 뭐 수량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조회해서 스냅샷을 리스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차감한 것만큼 만약에 첫 번째에서 2를 뺐으면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조회 기준으로 2를 다시 더해주는 그래서 원복을 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게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클로드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성공을 하더라도 어쨌든 실패한 거에 대한 성공인 거니까 로그로 혹시 또 DB를 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냅샷 같은 것들 3개 앞에 쌓아놨던 거를 로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냅샷을 다 그냥 DB에 인서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다시 던져서 실패했으면 알려주고요. 만약에 이 C 얘조차도 실패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해서 스냅샷에 넣고 스냅샷에 하나 더 넣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네 개를 로그를 찍어주고 트랜잭션 이제 DB에다가 로그로 인서트도 하고 예외를 던집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스냅샷들이 DB에 남아 있을 거니까 DB를 보고 그래도 어떤 흐름이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프린트를 하나 찍는 거는 혹여나 이제 또 얘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 프린트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뭐 보상 트랜잭션의 파라미터 뭐 이런 거는 아까 방금 말했던 대로 여기서 2를 뺐으면 여기서 2를 더하는 거고 여기서 3을 뺐으면 3을 더한다. 근데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조회해서 변화량만큼만 돌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스냅샷은 이런 식으로 좀 남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까지 남기면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실패 케이스에 대해서만 좀 남기려고 했고요. 어떤 트랜잭션의 스텝 같은 걸 보고 그 스텝 당시에 이런 그 순간의 상품 상세들을 조금 남겨놓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캐치문에서 잡힌 에러 같은 걸 좀 남겨놓으면 그래도 조금 복원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추가로 고려했던 그런 거는 프론트에서 재고를 보내기는 해요. 근데 그냥 그 받은 재고를 바로 차감시키기보다는 조회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프론트에서 확인했던 재고량과 차감 전의 재고량이 동일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요. 프론트에서 봤던 거랑 다르면 예외를 던지고 프론트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로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한 것 같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쓸데없는 조회도 많이 들어가고 DB 인서트도 들어가고 해서 베스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케이스에서는 속도보다는 정합성에 조금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선택을 했고 만약에 이제 성능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제 장치를 조금씩 걷어내거나 조금 더 간소화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외부 서비스에 대한 트랜잭션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 경험 같은 거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저는 뭔가 신기한 밤과 이 복잡한 마음 반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어떤 상황이실지 또 궁금하네요. 이번 주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들 내일 하루 화이팅 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